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네, 1월 17일 현재 비트코인 21.1K 자리에 있습니다. 음, 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포모 올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포모가 오고 계시더라고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조정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제가 관점 열어들었던 28.9라는 자리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깊은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이 지금 현재 고점 자리를 깨는 무빙으로 가면은 그때는 높은 확률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높은 확률로 러닝 플랫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제 세부 파동은 깊은 눌림 후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 관점도 틀린 관점이고 새롭게 쓴다면 그러니까 조정 후에 이렇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파동 카운팅을 좀 해본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ABC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한 파동이 이거에 대한 이 앞전 파동 음,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값이 나온 뒤에 어, 다시 더 큰 ABC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또 오파동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그러니까 눌림 후에 다시 오파동으로 크게 상승한다면 요번에 상승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는 진짜 정신없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차하면 숏포지션 계속 청산되는 그런 모습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이때 가서 이 자리쯤 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이제 애초에 이제 보고 있었던 현재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10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 후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2.5라는 자리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무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이 아니에요. 제가 왜 22.5라고 판단하는지는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러닝 플랫의 관점으로다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의 하락은 엄청난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10K, 그러니까 뭐 13K 이런 여기보다 훨씬 더 눌릴 거라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파동이 더 나온 뒤에 명확하게 지금 추세가 끝난 느낌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추세가 명확하게 나왔다라고는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여기에서부터의 한 추세가 명확하게 끝난 느낌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관점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추세를 기준으로 지금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해줬던 추세선이거든요. 이때 꼬리만 계속 남기고 몸통 방어를 계속 해주다가 이렇게 상승 후에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추세 라인 위로다가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인데, 비트가 여기서 약 눌림을 한다면 이런 자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쯤 오면은, 이 자리쯤에서는 이제 공통 롱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꼬리는 남겨줘도 날봉상 여기 위에서 몸통이 계속 방어를 해준다면, 그때는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22.4에 대한, 아니 22.5에 대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지만, 그 위로 보고 있는 지금 28.9에 대한 자리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도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비트에 대한 관점은 여기까지 남겨드리고, 오늘은 짧게 되려나? 예, 리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비트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 알트들을 좀 여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트를 엄청 열심히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자리쯤에서는 좀 봐요. 근데 요번에 좀 보다가 다른 코인들도 코인들인데 유독 리플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스윙적인 관점, 그리고 리플이 아시겠지만 비트랑 큰 맥락에서는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리플은 리플만의 그 따로 노는 무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을 소개해드려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동 카운팅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보면, 리플은 이때 자리가 20년 3월 자리거든요. 20년 3월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이제 최저점입니다. 약 0.1테더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저점이었고, 최고점 자리는 21년 4월 자리 약 그 1.95테더가 되는 이 자리가 맞나요? 네,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예. 1.95테더가 되는 이 자리가 이제 고점인데, 0.1에서 1.95면은 20배가 좀 안 되네요. 예, 엄청난 상승을 한 건데, 음, 카운팅을 좀 해보면, 저는 이 앞전 파동이 ABC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형태의 ABC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다 할 조정값이 다 나온다면, 저는 이 10파동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아마 저때 이 고점 넘기려면 단순하게 비트가 정고를 넘기면은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리플은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코인이라, 비트가 이제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시장이 좀 상승세라면 이슈를 호재를 터트려 주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슈에 대해서 차트를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순수하게 차트적인 접근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까지 이제 3파동에 ABC 상승을 좀 보였고,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이 자리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말고요. 네, 저때 이제
선물로다가 롱 포지션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롱 포지션을 들어간 거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리플을 수익의 목적으로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리플이 아무리 막 쏠 거다 이래도 접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을 이제 알트들을 보다가 리플을 보는데 리플은 지금 되게 이쁘다 할 만한 무빙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자리에서부터의 이 하락 관점에서 가격적인 최저점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인데 지금 보면 이 자리까지 굉장히 이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파동적으로 와 이렇다 할 만큼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다 나온 것 같아 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큼 파동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가는 이 무빙을 좀 체크를 해봐도 ABC 혹은 ABCD E의 5개의 파동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무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ABC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무빙이 나왔고 이게 아니라 5파동이다 하면은 이런 파동 카운팅 적에서 이 D에서 E까지도 5파동이 끝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얘가 어떻게 파동 카운팅을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파동 카운팅의 끝부분을 무조건 5파동으로 카운팅을 해요. 네. 3파동으로 끝나는 카운팅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추세가 명확하게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 때는 무조건 마지막 추세에서는 무조건 5파동이 좀 나와야지 저는 좀 하나의 추세가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B에서 여기 C까지 갈 때도 5파동의 모습으로다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랬다면은 또 D에서 E까지 가는데도 5파동의 모습으로 나오는지 또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였죠. 마지막 이제 D라고 생각했던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모습을 좀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5개의 모습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도 최종적으로 5파동으로 나온 모습이 명확하게 좀 그려지고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떨어졌는데 라는 판단이 좀 드는 자리예요. 이게 뭐 파동 카운팅이 좀 비하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들 이제 항상 욕먹고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 판단의 기준은 사용자마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제 파동 카운팅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3파동 하락이어도 이 마지막 파동은 5파동으로 좀 보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5파동 하락이어도 이 마지막 파동은 5파동이 돼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파동 카운팅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이쁜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너무 이쁜 하나의 추세가 다 나왔다라는 판단으로 접근이 좀 되고, 그렇다면 지금 전체 하락분에 대한 예상 반등 구간이 요런 자리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81에서 0.93이 되는 요런 자리까지는 지금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만한 그런 무빙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 카운팅이 틀리고 이 고점도 넘기지 못한 채 그냥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그 시장의 흐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접근해 보는 거는 파동 카운팅 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이쁘게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드는 자리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저점 자리에서부터 이때도 ABC로다가 상승을 했어요. ABC로 상승을 하고 ABC로 또 하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ABC 하락도 이 마지막에 또 5파동으로다가 명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긴 꼬리를 남겨주고 반등이 이렇게 왔었을 때, 저랑 이제 그때는 그 제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때라서 제가 이 자리 때 그 저랑 이제 차트적으로다가 톡을 굉장히 많이 나누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리플 이제 롱 봐도 되는 자리가 명확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때 제가 실제로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금방 뺐는데, 그거는 제 포지션에 대한 흔들림에 대해서 뺀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시드를 다르게 좀 써야지 되는 상황이 좀 벌어져가지고 뺐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거였으니까 그거는 좀 뒤로 하고, 이 자리는 너무 이쁘게 파동 카운팅적으로 A, B, C로 바라볼 수 있는 이쁜 자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현재 리플을 바라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관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었던 전체 피보나치에 대한 되돌림 값을 보면은 이때 이제 가격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지금 현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0.886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0.886이 되는 자리에서 이렇다 할 만한 파동이 하나가 명확하게 끝났다라는 게 좀 또 들어맞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만한 여지가 좀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자리 너무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 관점이 아니라 이제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 대해서 886이라는 관점, 아마 유튜브를 제 영상을 참고할 때도 제가 886이라는 관점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다른 파동 관점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다가 접근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 봐도 886 관점 되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 이제 비트코인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때 886이라는 가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비트가 항상 엄청난 상승 후에 가격적인 눌림이 명확하게 떨어졌던 자리가 786에서 886이 되는 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리플은 가격적으로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이쁜 눌림이 온 그런 자리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앞전파동, 이 ABC 상승에 대해서 OB 라인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지금 이런 추세가 나와요.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이런 추세를 보면은 지금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예. 잘해주다가 이때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가 아니 리플이 죄송합니다. 이더 말고 리플이요. 리플이 눌렸을 때 이 추세 라인 위로 가격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저는 지금 리플이 일단은 짧게는 요거를 체크 안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요 무빙이 여기서부터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382까지 올라와서 가격적으로는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가격까지는 올라왔는데,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기간적인 게 있죠. 보시면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일 동안 이제 하락했던 이 모습이 단 열흘 만에 조정값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눌린 뒤에 가격을 이 고점을 높여주는 무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눌림 후에 다시 한번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적어도 이 여기서부터 하락분에 대한 조정값은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자리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제가 리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 자리는 아마 최소 TP 값이 되겠죠. 최소 TP 값이 되는데, 여기보다 이제 더 높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ABC로 상승하는 것까지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보나치 값을 예상 가능한 예상 가능한 가격을 좀 보면 1.236에서 1.618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 전체 하락분 였죠? 이거나? 네.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0.382도 못 올라오는 0.312도 못 올라오는 가격까지는 되겠지만, 이때 열어볼 수 있는 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BC 상승 후 여기가 A 자리, 그리고 눌림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추세로 가격 방어를 해준다면, 이때는 이제 B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한 알맞은 조정값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빙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접근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적인 관점은 지금 보이는 자리는 여기서부터의 하락분에 대한 조정값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올라오기는 했지만 기간적으로는 아직은 더 남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적어도 이 위로 한 번 더 올라오는 관점에 대해서 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더 크게는 이런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갈지 나중에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방에 대해서 볼 수 있다지, 뭐 지금 당장 포지션 들어가서 뭐 며칠 안에 빠져라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동적인 관점에서 저는 요 자리까지의 이 눌림이 이 앞전 파동에 대한 조정값으로 너무나도 이쁘게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방에 대해서 포지션을 취하면은 어떨까 싶은 그런 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가격적으로 886이라는 자리까지 눌리면서 너무나도 충분히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항상 많이 봐왔던 886 눌림까지 너무나도 이쁘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자리, 그리고 장기 추세, 이 오비 라인에 대한 이 장기 추세를 그어봤을 때 지금 자리는 이 추세 위로 움직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리플은 지금 상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말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이 명확하게 깨지는 거는 이 자리가 될 텐데,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쳐야지 되는데, 솔직히 이 자리까지가 약 20%라는 현물 기준으로 20%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할 매수를 하셔서 접근을 해봐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추세를 기준으로다가 롱 포지션 상방에 대해서 이제 현물이든 뭐든 매수를 하셨다가 이 추세가 깨져서 날봉상 이 위로 못 올라오는 몸통 마감이 된다면은 그때서야, 여기가 깨지지 않아도 그때서야 좀 그러니까 관점이 깨졌나 보다라고는 접근으로다가 이런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처음이죠. 제가 채널에서 이렇게 알트코인을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리플을 소개를 해드렸네요. 예, 부디 현재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서 관점에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부디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관점에 대해서 명확해지거나 좀 아니면 제 관점이 좀 틀렸을 때 그때 다시 영상으로다가 관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